저는 그 고양시에서 분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재원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예, 김경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식물 번식이라는 거를 맡았는데, 제가 뭐 분재를 오래 하고 그랬었는지 뭐 몇 군데서 그 식물 번식이라는 주제로 해달라 그래서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저한테 이제 식물 번식을 맡겼는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재하면 아시죠? 어떤 건지. 이제 아시는데, 보면은 그 정원수나 조경수나 산림수 그런 것보다도 작으면서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가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리거나 삽목을 하거나 접목을 하거나 또 한 가지 취목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분재는 그 꽃이 피고 열매도 달리고 그렇게 보는 거지만은 그거 외에 줄기의 모습이라든가 가지의 모습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감상을 하고 그러한 게 분재 목적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해요. 그런 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다른 뭐 유명하신 교수님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저한테 맡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기 하는 게 보면은 원래 이게 4시간짜리예요. 4시간짜리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실습도 간단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이제 요거 이론만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다른 것들 많이 배우셨으니까 그 씨라든가 뭐 꼭 나무 가지라든가 그런 거 쉽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채소 씨도 뿌려 보셨고 여러 가지 뭐 과수라든가 그 단풍나무든가 그런 거 파종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식물 번식해서 실생, 종자 번식 이렇게 하는데, 실생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배울 게 실생, 삽목, 접목, 취목 요 4가지인데 이 씨를 뿌리는 건데, 실생이라는 것이 가장 흔하게 행해지는 거고 우리가 쉽게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어떤 묘목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번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몇 가지 읽어보고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하다가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번식 외에 다른 거는 하시지 말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번식에 대한 것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은 물론 이게 다른 분도 많이 하셨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하고 그러니까 막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생, 종자 번식에서 씨를 뿌려서 식물을 번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우와 접목 번식의 대목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목을 아시죠? 대목. 씨를 뿌릴 때 예를 들어서 사과죠. 부사는 그 사과를 따먹긴 있는데 부사 씨를 뿌려서 사과를 수확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거는 대부분 사과라든가 배, 감, 복숭아, 살구, 자두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접목을 해요. 씨를 뿌려서 그 잘 달리는 부사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목을 하는데 그 뿌리가 되는 부분을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다른 수업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묘목을 봄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 길러서 보통 길이가 1m 정도 되면은 굵기가 볼펜 굵기 정도 돼. 손가락이나 아니면은 좀 굵으면 엄지손가락 정도 굵기가 되는데 봄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13년도 뿌렸으면 2014년도에 요 부분을 잘라서 열매가 잘 달리는 부사라든가 기타 나무를 요 부분에다 접목을 하게 돼서 요거를 길르죠. 근데 요 밑에 부분을 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목. 그래서 그 대목은
사과나무라든가 여러 종류의 꺾꽂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내려서 해서 하면은 그런 종자는 되게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목은 반드시 씨를 뿌려서 거기에 나오는 그 묘목을 길러서 거기에다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삽목하는 거하고 그 씨를 뿌리는 거하고 삽목하는 건 일종의 꺾꽂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왜 다르냐? 대목을 해서 하면 왜 다르냐 하면은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방에서 여기서 사과가 나온 그 씨를 받아서 씨를 뿌리면은 이 지방이 어느 정도 적응된 종자죠. 여기 지방에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다면 적응된 종자인데 그거를 씨를 뿌리면은 이 지방 추위라든가 여름 더위라든가 기타 병이라든가 해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강하게 그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씨를 뿌리면은 아주 뿌리도 강하고 생장도 뿌리가 강하니까 생장도 빠르겠죠. 아주 그 생장이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대목으로 해서 접목을 하면은 그냥 씨를 뿌리는 것보다 종류에 따라서는 사과나무 같은 거 씨 뿌리면은 사과가 안 달리죠. 10년을 길러도 되게 안 달립니다. 그런 것보다 수확량이 상당히 많고 빨리 생장을 해요. 보통 그대로 씨를 뿌려서 기르는 것보다 접목을 하면은 3배 정도. 1년에 보통 그대로 씨를 뿌려서 길러서 1m가 자란다. 그러면 접목을 해서 하면 3m 정도. 그렇게 빨리 생장이 돼요. 빨리 생장이 된다는 얘기는 빨리 꽃이 펴서 빨리 열매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뿌린다는 게 대량으로 생산도 가능하지만은 여러 가지 병해충이라든가 그런 강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 그죠? 뭐 우리가 먹는 벼라든가 옥수수 같은 거는 다 씨를 뿌려서 그대로 자라서 그거를 생산해서 인간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그럼 사과나 복숭아, 자두는 씨를 뿌려갖고 굳이 접목을 하느냐? 그걸 보면은, 물론 벼 같은 것도 우리가 인간이 개량을 해서 많이 수확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종자 자체는 씨를 뿌려도 1대, 2대, 3대 가도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약세라 그러죠. 대로 내려가면서 열성이 발달을 해서 약해지는 그런 그 벼 같은 거는 그렇게 약해지는 종자가 아닌데 이러한 사과나무 같은 거는 인간이 개량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험소에서 그 수원 같은 데 가면은 그 과수 육종 연구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A라는 품종하고 B라는 품종 두 품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 암꽃도 피고 수꽃도 피고 다 피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교잡을 해서 C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여기 C라는 거면 이게 일대 잡종이죠. 일대 잡종을 보통 F1이라 그러는데 돼지나 뭐 그런 동물에서 나오는 F1이라 그러는데 요 A와 B의 그 일대 잡종은 아주 요 장점만 살려서 그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수확량도 상당히 많고 번식이 잘 돼요. 그 대신 약점이 뭐냐? 요거를 번식을 하면은 다시 요 품종으로 돌아와요. 씨를 뿌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맛이 있는 사과 배를 씨를 뿌리면은 절대로 그 사과 배가 안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에서는 대부분이라 그럴까 뭐 일부 포도 같은 건 삽목을 해도 되긴 하지만은 대부분 접목에 의해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접목이라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잘 달리는 나무에서 나무를 꺾어서 그대로 접목을 하면 100% 그거죠. 그죠? 그대로 그 식물 조직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뭐 그런 양 같은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100% 어미하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수 종류는 사람이 교배를 해서 아니면은 돌연변이가 나와서 요건 A, B 그 교배를 한 거지만은 C가 떨어졌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오래 묵어서 열매가 달렸는데 아주 특이한 게 나와갖고 열매가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런 돌연변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 돌연변이도 다시 씨를 뿌리면은 돌연변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특이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과수라든가 대부분의 화의 종자, 꽃 보는 거 그런 종류는 씨를 뿌리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꺾어지 삽목을 하거나 접목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만드는 건 이제 대목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데 모든 것은 그래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많이 표출되는 종류는 씨를 뿌리면 안 되겠죠. 장점이 많이 표출되는 종류는 씨를 뿌리고. 그래서 장점을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일시에 대량의 묘목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다. 씨를 10,000개 뿌리면은 뭐 10,000개 일시에 봄에 10,000개 뿌리면 10,000개 씨앗이 나오죠. 보통 소나무 씨앗 1리터 정도면은 30,00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30,000개를 접목을 하는가 꺾어주려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노력도 많이 들고. 근데 씨를 뿌리면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2 내지 3년 된 묘목은 군식이나 소재를 쓸 수 있다. 여기에 보면 가끔 이제 분재 용어가 나와요. 군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리지어서 심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조경에서도 나오죠.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무리지어서 소나무 같은 거, 열나무, 스무나무 심어놓은 거 그런 의미입니다. 소재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분재 소재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 3년 된 묘목은 1년 차에는 너무 어려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가 갈수록 수격이 높아진다. 우리 남대문 불났죠, 그죠? 그 무슨 나무로 짓죠? 소나무. 그래 금강송이라 그러죠. 그거를 왜 금강송이라 그럴까요? 금강산에 있기 때문에 금강송이. 그게 우리나라 봉화군에 춘향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나무는 춘향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명을 딴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시흥에도 소나무가 그런 적송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송편할 때 이파리 따서 하는 그 소나무 이제 적송이라는데 여기에도 그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금강송하고 다른 점은 금강송은 이렇게 아람드리로 지금 뭐 봉화군에는 이렇게 몇 아름 되는 게 있대요. 500년 이상 된 게. 그렇게 자라고 곧게 자라요. 그리고 조직이 단단하고. 근데 여기에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자라고 좀 꾸불꾸불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나무 생각하는 그렇게 자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500년, 1000년 자라는 게 처음에는 씨가 나와서 아주 볼품없는 작은 묘목이지만은 500년 정도 자라면 상당히 크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수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접목한 거, 삽목한 거는 해가 갈수록 수격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지만은 접목이나 삽목을 한 거는 생명이 길지가 않아요. 보통 가수가 사과가 40 내지 50년. 요새는 그렇게도 안 가죠. 50년까지 가면은 노화가 돼서 잘 안 달리니까 보통 뭐 30년, 40년 이내에 벼버리고 다시 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씨가 뿌린 거는 대부분 재래종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종자의 수송이 간편하고 기술도 비교적 간단하다. 요 4가지가 장점인데 대개 보면은 세 번째 해가 갈수록 수격이 높아진다. 이런 거는 상당히 단점이겠죠. 저희들 이제 분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분재가 몇 년 됐냐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대부분 이게 뭐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몇 살인데 무슨 100년씩 길렀느냐. 그렇지만 그러면 다 길른 건 아니잖아요. 나무를 길러서 팔기는 하지만은 팔기까지는 상업이에요. 농사라서 농업이긴 하지만은 전문적으로 씨를 뿌려서 제 밭에서 10년, 20년 길러서 파는 사람이 있고 그걸 사다가 저희들처럼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예, 상업처럼.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 과수를 심었을 때 예. 좀 시간이 오래 흘러가가지고 한 10년, 20년이 지나가면은 사과가 맛이 없어진다든가 배가 맛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안 나올까요?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러면 퇴비 같은 걸로 이제 보강을 하나요?
그렇죠. 이제 뭐 사과 40년, 50년까지는 이제 가면은 노화되는데 되게 방금 말씀드린 거 뭐냐 개량한 종류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노화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뭐 4, 50년 안 갔는데 10년 정도 뭐 15년 됐는데 사과도 많이 안 달리고 맛도 없고 그렇다. 그럼 대부분 그거는 나무를 전지를 잘 첫째 이제 꼽을게 전지를 잘 안 해서 햇빛이 골고루 안 들어가서 가지 끝에만 몇 개만 달리고 그리고 거름도 화학 거름을 주면은 채소를 아마 재배해 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화학 거름을 주면 맛이 덜해요. 그게 이제 그는 뭐 유기질 거름이야. 유기질 거름이 뭐예요? 동식물 썩은 게 유기질 거름이죠. 그죠? 퇴비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유기질. 근데 그런 걸 주고 가지 전지를 잘 해주고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햇빛이 충분히 받을 수 있나 이제 그런 거를 조건을 충분히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똑같은 과일이라도 10년 이내에 젊은 나무에서 달리는 거는 맛있어요. 물론 사과 같은 거 4, 50년이니까 한 20년 이내 정도는 맛이 있고 점점 노화될수록 맛이 없어져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리 벼서 갱신하기 전에 버리기 전에 다시 묘목을 길러서 또 심게 되죠. 어느 정도 길러놓고 하지만 그 자르기 전에 옆에다가 심어놓고 달릴 정도 되면은 그 자른다든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같으면은 대구에서 사과가 많이 나왔죠. 대구에서 사과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나무가 커갖고 뭐 높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갈 정도로 홍옥 국강 옛날에 많이 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커갖고 4, 50년 길러서 노화돼서 이제 뭐 되게 젊은 사람들이 농사 안 지니까 연세 든 분들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재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거를. 그리고 노화되니까 맛도 없고 그래서 요즘 개량한 거는 어떠한 게 개량을 하는가 하면은 사과나무에 한해서는 2번 접목을 해요. 그 양재동 뭐 같은 데 가면은 묘목 파는 데 있죠. 무슨 그 나무 이름 상호대에서 뭐 하자면 대림이나 미림이나 그런데 그쪽에 보면 무슨 종류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보면은 다른 것과 달리 유난히 2번 접목을 해놨어요. 이 정도 자라서 한번 접목을 해서 이렇게 자란 게 있어요. 이분 대부분은 이렇게 자라면 요게 자라서 과실이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과나무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쭉 자란 거를 다시 한번 자르고 또 한번 접목을 해요. 여기에 2011년도에 접목을 했다. 그럼 여기서 2011년도에 자랐겠죠. 봄에 접목하니까. 그럼 12년, 이제 11년도 봄에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10년도에 기른 대목이고 11년도에 접목을 하고 다시 그리죠. 이건 10년도에 기르고 11년도 봄에 접목을 해서 다시 12년도 봄에 여기다 또 접목을 해요. 사과나무일 경우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사과나무가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처음에 열매가 꽃이 피면은 꽃이 너무 많이 피니까 적화 꽃을 따줘야죠. 그 다음에 적과 너무 많이 달려서 또 꽃을 열매를 따줘. 그 다음에 봉지 씌우게 해야죠. 그 다음에 농약을 밑에서 뿌리지만은 또 따라 올라가야죠. 4번은 올라가야 돼. 한 나무에.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여기에서 100상자를 수확을 했다.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 500만 원어치를 수확을 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300만 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얼마야? 이익이 200만 원밖에 안 되죠. 예? 요게 이익이요. 왜냐하면 그 4번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일 때문에 이렇게 4번이야. 또 연세 들은 분이 못하니까 이웃 인건비 해갖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2번 접목을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10m 자랐어요. 가수가.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한 번 접목했을 경우에 2번 접목했을 경우에는 보통 2 내지 3m. 한 번 접목하고 또 한 번 접목하고 그러면은 나무가 이거는 쭉 자라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자라는데 요거는 옆으로 퍼져갖고 이런 식으로 자라요. 그래서 2 내지 3m 하면은
보통 요 정도면 2m, 그죠? 그러면 이렇게 휘어서 다 딸 수 있을 정도예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요 중간에 요 대목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뭐 M26이라든가 요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접목할 때 요거를 붙이고 두 번째 접목할 때는 부사를 붙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꼭 부사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 중간 대목이라 그러는데 요걸 중간 대목인데 요 중간 대목이 나무 키를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영양분 충분히 주지만은 나무가 뾰족하게 안 자라고 옆으로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한 나무를 심었을 때 10평 정도 차지를 했어요. 평수로. 근데 요거는 작으니까 10평에 4나무 심은. 그러죠? 4나무 심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50상자 땄다. 그죠? 이것도 반밖에 못 땄죠. 근데 인건비가 그래서 뭐 여기는 500 인건비가 300만 원 들었는데 그죠? 여기는 뭐 1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사다리 탈 이유도 없고 이거는 한 나무 하려면은 여러 번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나무도 일도 못 끝내는데 여기는 10평에 4그루 심어도 하루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뭐 20평, 30평도 하루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를 다른 사람의 인건비를 빌리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딴 거는 반밖에 못 땄지만은 인건비가 3분의 1이 들었어요. 그러면 수확은 순수익은 여기 200만 원 났는데 이거는 300만 원 이상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 대목을 이용해서 그렇게 번식도 하고 그렇게 수확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예. 궁금한 게 예. 그렇게 접목으로 해놓으면은요, 제일 그 부사라든지 이런 특성이 뿌리의 그 성향을 따라서 부사가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끝에 거에? 예, 밑에 거는 관계 없습니다. 요거 뿌리는 어떤 나무 씨를 뿌려, 뭐 꽃사과 씨를 뿌렸건 무슨 물 씨렸건 사과 나무면 돼요. 요거는 M26이라는 거는 그 특성에 단지 그냥 키만 안 자라게. 삽목이 붙여지는 그 특성을 따라서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위에 거예요. 요 밑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론 부사를 접붙일 때는 접목을 할 때는 이 씨는 꽃사과는 안 좋다든가 아니면 부사를 씨를 뿌리라든가 아니면 뭐 딜리셔스를 씨를 뿌려도 좋다든가 그런 연구했던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중간 대목에 의해서 위에 게 성질이 변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뭐 중간께 달리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뭐 그런가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물하고 좀 다른 거라 그 붙였으면은 밑에 대목은 단순히 그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통로 역할만 하지 자라는 거는 위에 거를 붙여놨으면은 이 위에 거 세포가 증식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럼 단점은 뭐냐? 모든 게 장점만 있느냐? 그럼 배양 연수가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죠? 씨를 뿌리면은 아까 그랬죠. 접목을 하면 3배 정도 빨리 자란다 그랬죠. 근데 그냥 씨를 뿌려서 기르면은 배양 연수가 오래 걸린다. 근데 모과나무 같은 거를 씨를 뿌리면은 달리는데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보통 8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씨를 뿌려놓으면 8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씨를 뿌리면은 한 모과에서 나온 씨라도 조금씩 달라요. 그게 다 똑같은 게 달리는 게 아니야. 약간 그 사람도 형제도 얼굴이 다르듯이 예를 든 거지만은 그래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게 다 좋게만 다른 게 아니고 나쁘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 나쁠 수도 있고 하나만 좋고 9개가 나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나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열매가 달렸는데 별로 안 좋더라. 그럼 10년 기른 그 시간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죠. 그래서 그게 배양연수가 오래 걸려도 사실 또 그렇게 좋으냐,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소나무일 경우에는 뭐 씨를 뿌려서 그렇게 하고 되지만은 이 과수일 경우에는 그 절대 씨를 뿌리면은 연수도 오래 걸리고 성적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은 좋으나 노고목의 정치나 박력이 없는 것이 좋다. 박력이라는 얘기는 이제 오람하고 이제 그런 건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은 그래 노고목의 정치나 박력이 없다. 물론 오래 있으면 가능하지만은 사람의 그 생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개체의 변화가 많으므로 선별 도태를 시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소나무 씨가 우리가 보기에는 산에 있는 소나무가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소나무 씨를 100개를 채취해서 솔방울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개는 안 나오지만 50개를 채취한다. 그 소나무 50개를 뿌리면은 50종류가 나온다 그래요. 소나무가.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소나무인데 잎이 좀 길거나 어떤 건 짧고 어떤 거는 가지가 늘어지는데 어떤 거는 금강송처럼 쪽쪽 올라가고 어떤 나무는 수피가 아주 두꺼워서 거북 등처럼 툭툭 붉어져서 정원수라든가 분재로 상당히 쓰기 좋은데 어떤 거는 백송처럼 매년 껍질이 벗겨진다거나 그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개체의 변화가 너무 많다는 얘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재배를 하려면 내가 여기에서는 신고배를 재배를 했다. 그러면 신고배를 팔아야 되는데 12가지, 20가지가 달리면 생산성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품종에 많이 재배를 해야 되는데 씨를 뿌리면 그게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는 합니다. 그거를. 연구 목적으로는. 그래서 10,000개의 씨를 뿌려서 1개 정도가 돌연변이가 나와서 아주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는 해요. 산림용수라든가 그런 거는. 그렇게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장점과 단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아셔야 되긴 되지만은 실제로 뭐 씨를 뿌리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 씨앗은 조금 이제 종자의 발화 그 다음에 이제 할 차례인데 나무 씨앗은 좀 특성이 많이 있어갖고 이런데 시청 이런 데나 공원이나 도로에나 산에 가서 단풍나무 씨 따다가 뿌리신 분 많이 있죠. 잘 안 나오죠, 그게. 그게 왜 안 나온가 하면은 옥수수는 저장을 어떻게 하죠? 옥수수 따서 껍질을 까서 옛날에 뭐 추녀 끝에 매달아 두고 그죠? 이렇게 그냥 이게 공기가 통하는데 그렇게 놔뒀어요. 그거는 그 옥수수의 특성이 그렇게 건조 저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건조한데. 근데 단풍나무는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느냐? 옥수수는 말 그대로 건조한 곳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단풍나무나 뭐 이런 되게 수목, 나무 종자는 건조 저장을 하면은 종자가 말라서 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수수는 건조인데 이거는 습층 저온. 습기가 있고 온도가 저온이어야 돼. 근데 뭐 따다가 봉지 속에 놓다가 서랍 속에 놓다 아니면 적당한 곳에 놨다가 씨를 봄에 뿌리시잖아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봄에 나오죠. 그 다음 봄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습기가 있어야 돼. 저장하는데 옥수수처럼 건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온이어야 돼. 저온이어야 돼. 그럼 어떠한 조건으로 하느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씨앗 같은 걸 따서 땅에를 이렇게 파고 요 안에다 모래하고 섞어서 흙을 이렇게 해놨어요. 눈이나 비가 오면은 요 안에 종자가 드는 겁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은 여기로 들어가겠죠. 흙을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상 습기가 있죠. 겨울에. 가을에 따서 이렇게 묻어놨으니까 눈 오고 비 오서 항상 습기가 있어요. 이렇게
우위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물이 흘러내려가 습기가 없는데 이렇게 쌓으면 항상 습기가 있고 겨울에는 얼어야 얕이 묻었기 때문에 얼어요. 그래서 습층, 물이 들어와서 습층이 있고 겨울에 얼기 때문에 저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항상 젖은 상태에서 보통 1 내지 2도, 3도 영하는 아니더라도 그 상태에 그 저장이 돼야 봄에 싹이 나와. 대부분 그 나무 종자들이 과수나 뭐 꽃사과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땅에다 묻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 냉장고 같은 게 있잖아요. 냉장고 같은 게 있어 그걸 과육 같은 거를 다 으깨서 그 씨를 받아서 그 가재 같은 데다가 아니면 그 휴지 같은 데다 적셔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같은 데다 김치 냉장고 온도가 몇 도죠? 보통 냉장고는 4도 정도가 되죠. 김치 냉장고는 그보다 좀 4도에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1 내지 뭐 3도, 4도가 적당하다 그러는데 거기다 저장을 하면 습기가 있는 데서 거기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아주 그 잠을 자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잠을 자야 동면을 한다 그러죠. 겨울에 잠을 잔다. 개구리가 동면을 하듯이 조건이 그런 저온 습층 저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3개월 이상 그 조건이 종주에 따라서는 2개월인 것도 있습니다. 1개월인 것도 있지만은 1개월 잠재워야 되는데 3개월 잠재우면 어떡하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3개월 잠재워야 되는 거를 1개월밖에 잠을 안 재우면은 그거는 싹이 잘 안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보통 겨울 기간이 보통 4개월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김치 냉장고나 이런 데 냉장고에 놓다가 봄에 꺼내서 파종을 하면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예.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수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저희가 이제 그 베란다에서 키우는 여러 가지 이제 꽃들 종류들 씨앗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동면을 시켰다가 하면은 괜찮은가요? 아니, 그거는 달라요. 이제 베란다 식물이라는 거는 대개로 베란다 식물이 열대 식물이 많이 있죠. 그죠? 뭐 고무라든가 나무라든가 요새 뭐 다육이라든가 선인장 열대 식물이 많은데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서울 경기도에 우리나라는 뭐 부산까지 요 자라는 지방의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수 같은 거. 예? 야생류가 그렇죠. 예. 야생 종류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 그 야생화 같은 거, 풀씨 같은 거는 바로 봄에 꽃이 펴서 여름에 씨앗이 맺어서 바로 떨어져서 그에 나와서 묘목인 상태로 월동하는 게 많이 있어요. 되게 파 종류는 또 그 부추 같은 거, 산파 같은 거 그런 건 생명이 상당히 짧아요. 우리가 먹는 대파 같은 것도 생명이 짧고, 근데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가수나 산림용 나무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열대지방 나무는 이 저온이 되면은 씨앗이 얼겠죠. 항상 그 열대지방은 온도가 덥기 때문에 얼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별도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열대지방 나무는 우리가 그렇게 뭐 씨앗 번식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여기서 되게 이런 데 나오면 알고 싶어 하는 게 과수, 그죠? 과수하고 일반 단풍나무, 뭐 정원수,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소나무,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근데 종자의 발화와, 종자와 발화, 그랬죠? 발화라는 얘기는 씨가 싹이 트는 걸 발화라 그래요. 그거를. 종자의 함수량과 발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건조하여도 발화율이 높은 종자.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옥수수처럼 그렇게 보관해도 발효율이 높은 건 해성, 소나무, 이깔나무, 편백, 삼나무 등의 침엽수 종자가 그렇다. 그럼 소나무, 해성은 뭐고 소나무는 뭐냐? 그죠? 다 소나무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소나무는 우리가 여기 서울, 경기, 뭐 아까 금강송, 춘향송 그 소나무를 얘기하는 소나무고, 해송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해송이라는 거는 바다 해자 해송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한국말로 곰솔이라 그래요. 해송이라는 바다 해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어잖아요. 곰솔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서해안에서 저 남해안까지 해안가로부터 4km 정도가 있는 게 대부분 해송이에요.
곰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나무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는 뭐 저 미시령이라든가 이런 그 강원도 쭉 산을 넘다 보면은 줄기가 아주 빨갛게 돼 있죠. 밑에 한 뭐 4, 5m는 약간 검은 피부로 돼 있지만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일종 그렇기 때문에 적송이라 그러기도 해요. 붉은 적자 써서 적송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거를 소나무입니다. 우리가 송편하는, 솔잎 따서 송편하는 게 소나무예요. 이 해송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게 소나무 또는 적송이라 그러고, 근데 이 해송은 줄기가 약간 검은색이 나요. 그 소나무처럼 빨갛지가 않아요. 서해안,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데, 그리고 소나무 눈, 이파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지금쯤 눈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 봄에 요게 자라죠. 요 눈의 색깔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나무, 적송은 붉은색이고, 바닷가에 있는 해송은 요게 백색입니다. 백색. 예? 소나무는 적색이고, 그래서 적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근데 말이죠. 예. 청와대 그 심은 소나무는 무슨 소나무입니까? 그게 이제 이게 적송이죠. 소나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나무. 크기가 예. 크지가 않아요. 청와대 심. 예, 그게 이제 그 시내에 있고 높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람이 있고 깨끗한 데서는 껍질이 떨어져서 붉게 되는데, 보통 정원수로 심은 거는 뭐 20m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밑에는 되게 그냥 그 검은색, 젓갈색이라 그럴까요? 흑갈색이라 그럴까? 그게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청와대나 이런데 뭐 그 공원에 있는 게 보면은 줄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줄기가. 이게 지표면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소나무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나무의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반송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것도 굵게도 자라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정원수로 많이 심어놨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일 때를 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기른 거는 그건 좀 달라요. 그게. 우리가 보는 거는 눈의 색깔이라든가 잎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죠. 소나무 잎이 몇 개죠? 그죠? 요렇게 그렸지만은 여기 엽신이라고 까만 부분이 있고 2개씩 나와 있죠? 여기에. 그러면 이제 요거 보통 소나무가 2개씩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해송, 곰솔은 2개 내지 3개. 그럼 백송은? 백송 3개. 그러면 섬잣나무. 섬잣나무가 뭐죠? 잣나무죠? 잣나무인데 우리가 먹는 잣나무는 잣이 크게 달리죠. 근데 섬잣나무는 섬 지방에 있는 잣나무를 섬잣나무라 그래요. 앞에 섬이 붙은 꽃이라든가 나무는 다 섬에 있는 나무예요. 그거는 그 섬잣나무는 그 일본에서는 오엽송이라 그래요. 잎이 5개. 그래서 오엽송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백송은 여기 하얀색이 아니죠. 요거 백색이라 그랬지만 하얀색이 아니고, 백송은 왜 백송이죠? 그 줄기가 보가나무 같은 게 1년에 한 번씩 껍질이 떨어지죠. 껍질이 떨어지긴 하면은 껍질이 얼룩진 거 모양 하얗게 돼요. 그래서 소나무의 특징이 대개 보면 껍질이 두껍게 붙어 있었고, 그 숲이가 아름다운데, 백송은 매년 껍질이 벗겨져서 하얗게 되죠. 그래 백송입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종자 함수량과 관계해서 건조하여도 발효율이 높은 종자, 건조하면 발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종자, 이렇게 났습니다. 동백나무라든가 그때 침엽수, 밤나무, 가시나무류, 호두 뭐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은 그 건조하면 발효율이 떨어져요.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지성, 대부분이 건조를 싫어함으로 채취한 당일로 파종하거나 밀봉해서 저장한다. 음지성 식물 뭐죠? 햇빛. 소나무는 대표적으로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햇빛이
아주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음집성 심이라는 건 주목나무, 그렇죠? 주목나무 또 회양목 같은 거는 왜 조경공사 하고 나면은 나무 밑에 심잖아요. 주목 같은 것도 약간 그늘 쪽에 심고, 예, 이런 거는 되게 그 건조를 싫어하거나 대비 채취한 당일로 파종을 한다. 씨를 회양목 씨를 그 초가을에 따든가요? 그렇게 따면은 그거를 이렇게 부수면은 씨가 다 나와요. 나오면은 그거를 그 다음 봄이라 이렇게 두지 말고 바로 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채파라 그래요. 그 채자는 얘기는 씨를 채종한다. 씨를 받는다 할 때 채종이라 그러는데 하자마자 그걸 정선을 해서 씨를 이제 과피하고 분류를 해서 바로 파종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거나 그 다음에 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씨의 생명이 짧아요. 밖에 나와 있으면 몇 개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파종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종자의 저장 온도와 발화. 요거 대부분의 종자가 종자를 장기간 저장할 경우 1 내지 5도의 저온에 저장하면 발화력을 유지하고 종자의 후숙에 적합함으로 결과가 좋다. 요 얘기입니다. 1 내지 5도. 그죠? 이 5도 이상이 되면은 그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실험실에서는 실험용 냉장고라 그래서 1도에 세팅을 해놓으면 1도를 3개월이고 5개월을 유지를 하는 그런 냉장고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온이 발화를 좋게 하는 이유로는 습층 저온이라 그랬죠. 저온 습층 저장이나 습층 저온이나 마찬가지인데 종자의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된다. 그다음에 지방이 분해가 된다. 지방이 많으면은 또 발화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미노산의 분해, 당분의 증가, 효소류의 작용, 생장 물질의 출현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저장을 하면은 잠자는 거 외에 종자 자체가 씨가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생명도시 시흥